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조건에 만족하는 계산을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sum if로도 가능하고요. dsum으로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함수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범위. 자,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항목 이름까지 지정하셔서 범위를 주셔야 돼요. 필드는 계산하고자 하는 항목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라이테리아는 마찬가지로 조건인데 항목 이름을 포함해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고객 등급이 우수인 자료에 대출액을 계산하는데 조건 영역은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라고 돼 있죠. 자, 고객 등급이 항목 이름이고요. 아래쪽에다가 우수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dsum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는 항목 이름 포함한 전체를 지정하시고 필드는 sum을 하고 싶은 항목을 얘기합니다. 자, 대출액이잖아요. 대출액 항목 이름을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열번호 1번, 2번, 3번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고요. 항목 이름을 포함한 범위를 주셔야 됩니다. 끝났고요. 자, 디에브리지로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항목 이름 포함한 전체, 필드는 평균 구하고자 하는 항목, 그래서 3번이라 할 거고요. 크라이테리아 조건 범위로 주시면 끝났습니다. 문제 2번은 고객 등급이 VIP인 대출 번호를 가져오기라고 해서 조건 영역은 이렇게 두 개. 그래서 고객 등급 위에는 항목 이름, 아래쪽에는 VIP라고 적어져 있고요. 가져오는 함수인 dget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dget 데이터베이스 항목 이름 포함한 전체 필드 대출 번호를 가져올 거죠? 1번이라고 할게요. 크라이테리아는 고객 등급이 VIP다 라고 항목 이름 다 지정을 하셔야 돼요. 자, dget의 특징이 있는데 dget 함수는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는 행을 얘기합니다. 자료를 얘기합니다. 자료가 한 개인 경우만 가능해요. 여기가 지금 VIP가 한 개의 레코드예요. 만약에 여기가 VIP가 아니라 우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납니다.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dget은 조건에 만족하는 자료가 한 개일 경우에 가능하구나 이런 특징이었어요. 자, 문제 3번은 과일명이 망고인 수입 횟수. 근데 망고가 몇 개 있습니까? 라는 카운트를 할 겁니다. 자, 조건은 여기 과일명 망고라는 셀의 일부를 사용할 거고요. 자, dcount 개수를 구하는 dcount로 데이터베이스. 자, 여기서 필드에서 문제가 있어요. 자, 나는 2번을 셀 거야. 망고를 가져올 거니까 2번을 셀 거야 라고 해서 2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함수가 dcount라는 거죠. dcount는 문자를 셀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망고 체리 같은 자료가 문자잖아요. 그럼 카운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가 숫자인 자료, 월, 수입과 수입량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2번으로 하게 되면 0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크라이테리아 과일명 망고 끝.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필드를 만약에 2번으로 주시게 되면 없다. 왜? 카운트는 문자를 셀 수 있는 함수니까 문자를 셀 수 없는 함수니까 숫자 자료가 있는 항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성별이 남자인 구매 실적의 평균이고요. 두 칸이 있습니다. 자, 성별이 남.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다가 성별이라고 아래쪽에는 남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항목 이름 포함한 전체 구매 실적이죠. 3번 다음에 조건 범위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였고요. 다음 바로 이어서 정보하겠습니다. 정보는 is로 시작합니다. is blank 공백이냐, 에러, 오류이냐, odd, 홀수이냐 이렇게 판별을 하고요. 결과는 true, false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표는 제가 이미 해놓은 거예요. 빈 셀이면 true라고 나옵니다. 자, is blank B10번 셀 자료가 적혀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비어있기 때문에 true라고 나옵니다. 예제 2번 오류이면 true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식을 줬더니 오류 이거는 오류는 아니잖아요. 예, 샵은. 자, 다음은 홀수이면 true냐. 그래서 is odd로 줬더니 예, 홀수에만 true가 들어갔어요. 자, 이걸 응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홀수이면 true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글자는 당연히 뭐 right를 쓸 거지만 is odd로 넘버 자리에 right를 쓸게요. 마지막 한 개의 글자입니다. 엔터를 치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글자가 홀수인 자리에 true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 2번. 홀수 월이면 달이면 true로 나와야 돼요. 1, 3, 5가 홀수 달이겠죠. 자, 홀수이냐 is odd 월을 추출하기 위해서 month 날짜 주면 끝이죠. 그래서 홀수인 달은 true가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이 행렬 함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row는 행번호, rows는 행개수, 컬럼은 열번호, 컬럼스는 열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열 같은 경우에는 A가 1번, B가 2번, 3번, 4번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수식셀의 행번호가 홀수이면 true. 현재 E39셀 지금 작성하려는 E39셀이 행번호 당연히 39행이겠죠. 그죠? 39행이 홀수이면 true라고 나올 거예요. 해봅시다. is odd 행번호 row를 하고요. 자, 셀 주소를 적을 수도 있고요.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셀 주소를 생략하면 현재 입력하고 있는 수식 셀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39셀이 예, 인식이 되는 거예요. 행번호는 39니까 홀수가 맞죠. 그래서 true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true입니다. 39행이니까요. 자, 수식셀에 이번에는 열 번호가 홀수이면입니다. 그래서 is odd 할 거고 열 번호 컬럼을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게 되면 2열이겠습니다. 1, 2, 3, 4, 5 5번 열이란 뜻인 거죠. 5번 열입니다. true 얘는 6번 열이잖아요. 그래서 false가 나온 겁니다. 문제 4번은 현재 입력하고 있는 수식셀 F44겠네요. 그죠? F44셀의 행번호가 3의 배수이면 true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3의 배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을까? 369, 10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MOD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MOD를 하시고 뭘로 나눌 거냐? 행번호인 44가 필요하잖아요. row를 하시고 바로 가로 닫을게요. 자기는 지금 44행이에요. 자, 그래서 3의 배수를 구할 때는 3 하시면 됩니다. 자, 이대로 결과를 보면 뭘까요? 그냥 나머지가 나온 거예요. 나머지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엇이다 라고 나왔는데 true가 안 나왔잖아요. true, false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뒤에다가 비교하는 식, 그 나머지가 0과 같느냐라고 식을 더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아니다, 이다 라고 45행은 3의 배수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식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재무 할게요. 자, 재무는 일단 크게 제가 두 개의 함수만 적어 놨어요. FV는 미래 가치,
그다음에 PMT는 정기적인 어떤 금액을 구하기. 자, 그래서 이렇게 형식은 있지만 한번 문제 푸시면 아주 단순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만기 금액을 구할게요. 자, 요 퓨처 밸류, 미래의 어떤 가치, 만기 금액. 저축을 했어. 이제 만기 금액이 얼마일까요? 계산하는 거죠. FV 하시고, 레이트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선택했는데, 자, 저축을 하는 단위가 어떻게 되죠? 매월, 매월 저축하기 때문에 이 이자도 월 이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 12. MPR이 기간을 얘기합니다. 자, 기간을 선택했는데 그것도 바로 연이잖아요. 1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2를 곱하는 걸로 그래야지 1년 12번 네, 저축을 하는 거죠. 쉼표 PMT가 바로 매월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축액을 줄 거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옵션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이만큼 만기 금액을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신기한 거는 여기 저축액에 음수 기호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음수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만기 금액이 음수가 나와. 저축을 했는데 마이너스라니 그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축액은 매월 지금 나가는 금액은 현재로선 우리 지출의 의미로 음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마찬가지로 만기 지급액인데요. 이 표에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위의 표처럼. 그래서 문제지를 보니까 5년간 연 4% 매월 초로 예금했을 때 계산하세요. 또 10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올림하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 1번 문제에서는 뭐 이런 매월 초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콕 찍어서 매월 초라고 하니까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리 올림을 하니까 라운드업을 시작해서 FV 하시고요. 이자는 여기 4% 그러면은 4%까지 적고 월로 변환을 해야죠. 나누기 12. 자, 기간은 5년이라고 했습니다. 5. 그러면 5 곱하기 10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암산을 잘해 60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PMT입니다. PMT는 월 불이익이에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 문제 봤던 것처럼 매월 나가는 금액, 지출하는 금액의 의미로 마이너스를 해줄 겁니다. 음수로 적을 거예요. 자, 그리고 쉼표를 누르면 PV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마지막 타입에서 말이냐 초가 나와요. 생략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매월 초라는 말이 있으니까 1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조금 더 생겨.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가로를 닫아 주시고 쉼표 자릿수를 안 줬네요. 자, 100의 자리다. 0이 2개다. 마이너스 2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그 월 불이백을 계산하는 거예요. 매월 얼마를 내면 좋을까요? 그래서 대출금을 이렇게 나와져 있고 이렇게 대출 기간을 정했을 때 매월 얼마를 납부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PMT라고 합니다. 자, 는 PMT. 그래도 밑에 나오는 공식이 눈에 익은 거랑 똑같아요. 자, 이율입니다. 매월 내고 있죠. 자, 대출 기간인데요. 여기 이름을 보니까 가로수에 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월로 활산이 된 거고요. 대출금에 마이너스 붙여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여기서도 매월 초다라는 말이 나오면 쉼표에서 1을 주실 건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면 월 상환액이 매월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재무였습니다.